자, 이 파트에서는 한나라 중에서 한나라 후반의 역사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상으로는 여기 마지막 단락인 여기 한무제 사후부터 요 단락만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보면 선생님이 흐름을 쭉 정리했는데, 자, 최초의 왕조인 이제 하나라부터 해서 하, 상, 주, 그리고 주나라 후반에 여러 제국들로 분열되어 있던 춘추 전국 시대가 있었고, 요걸 통일한 나라가 진나라였고, 진나라 다음에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 한나라예요. 그런데 한나라의 역사가 엄청 길어요. 400년 정도의 역사인데, 그래서 한나라의 역사는 선생님이 아래 이렇게 또 나눠봤어요. 그래서 앞 시기에 해당하는 한나라를 전한이라고 하고, 중간에 잠깐 신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신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다시 한나라가 세워지는데, 이걸 앞에 있는 한과 구분하기 위해서 후한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이제 염두에 둔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보면, 이 앞부분 한나라 때 가장 유명한 황제가 이 한나라 무제예요. 그래서 이 무제가 죽으면서, 그러니까 이때가 전성기라고 봐도 돼요. 그런데 무제가 죽으면서 이 한나라가 서서히 쇠퇴하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기 보니까 한나라 무제가 죽은 다음에 외척과 황관의 권력 다툼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때 외척이 조금 어려운 말이죠. 외척은 쉽게 말하면 왕비를 배출한 가문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환관은 뭐냐면, 우리 그 사극에 많이 나오는 왕 옆에서 왕의 그 눈과 귀, 수족이 되어주는 존재, 바로 누군가요? 내시 있죠, 내시. 이 내시 집단을 환관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왕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의외로 권력이 엄청 셌다고 해요. 그래서 한나라 무제 다음에 이제 그 약간 약한 황제들이 즉위하니까 이 왕비를 배출한 그 외척 세력과 내시 집단의 권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점점 한나라가 쇠퇴하게 되고, 그 상황에서 누가 왕권을 찬탈하냐면 바로 왕망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왕망이라는 자가 왕권을 찬탈해서 세운 나라가 바로 신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왕망은 신을 세운 다음에 두 가지의 굵직한 개혁을 추진하는데,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대토지 소유 제한. 그래서 귀족이나 지배층들로 하여금 너무 많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막았던 거고, 그 다음에 이 지배층들이 노비를 사고팔고 하면서 평민들을 수탈하는 걸 막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왕망의 대토지 소유 제한 정책이나 노비 매매 금지하게 한 정책들은 지배층을 약화시키려는 정책이었고, 결국은 이 지배층의 반발로 인해서 신나라가 금방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7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만 존재했다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신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 지배층들이 광무제라는 황제를 추대해서 다시 한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때의 한을 앞에 있는 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후한이라고 한다는 것. 그래서 이 광무제 시기 때 한이 다시 부활하면서 한나라 때의 어떤 그 전통과 정책이 다시 시행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역시나 이 지배층들의 토지 소유 문제나 그 다음에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이런 다툼 때문에 한나라가 결국은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멸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호족이 한나라 때의 지배층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대토지 소유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심해졌고, 결국은 농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니까 농민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그때 농민 집단을 뭐라고 불렀냐면 황건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누런색, 황색, 그 다음에 건은 두건 건자. 그래서 황건적이라는 건 머리에 누런색 두건을 두른 집단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서 한나라는 세워진 지, 그러니까 전체 역사로 봤을 때 세워진 지 한 400년 만에 결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사를 배울 때 똑같이 반복되는 건데, 항상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지만 왕조 말기에는 지배층의 부정부패가 심해지면서 결국은 농민 반란이 일어나서 왕조가 멸망하게 되는 이러한 구조가 반복된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